여기 하겠습니다. 네, 물질 대사를 돕는 생체 촉매. 물질 대사가 뭔지 일단 아셔야 되고, 물질 대사라고 하는 거는 생명체 내에서 일어나는 화학 반응입니다. 네. 생명체 내에서 일어나는 화학 반응을 물질 대사라고 해요. 물질 대사는 생명체 내에서 일어나는 화학 반응. 화학 반응은 어떤 결합이 생기거나 끊어지거나 이래서 새로운 물질이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물질 대사가 일어날 때 반드시 에너지의 흡수나 방출이 있어요. 그래서 에너지 대사라고도 얘기해요. 물질 대사라고도 하고 에너지 대사라고도 하는데, 그러니까 이게 화학 반응이 일어난다, 이런 거를 좀 아셔야 되고, 그럼 이제 화학 반응은 반응물 간에 원자 간의 결합이 끊어진 후 새로운 결합이 형성되면서 반응물과 다른 생성물을 얻는 거야. 그러니까 새로운 물질이 얻어지는 거야. 나중에 좀 더 배우겠지만, 아무튼 이런 반응물이라고 하는 게 어떤 분자인데, 어떤 분자나 어떤 이온이나 이런 애들인데, 얘네들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가 있어. 에너지. 이 에너지, 반응물의 에너지와 생성물의 에너지가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이 그림을 해석할 줄 알아야 되는데, 누가 더 에너지 높아요? 반응물의 에너지가 높은 거죠? 높은 거예요, 얘가. 근데 생성물이 될 때 얘가 이렇게 되면서 에너지가 낮아지죠? 에너지가 낮아지잖아요. 그러면은 그 남는 에너지가 반응열이 방출이 되는 거예요. 방출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응열이라고 하는 거는 반응물과 생성물의 에너지 차이인데, 반응은 항상 이렇게 가는 거야. 이렇게 반응물에서 생성물로 거꾸로 가는 게 아닙니다. 반응물에서 생성물이 될 때 에너지가 이렇게 낮아졌잖아. 요거만큼의 열이 방출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연소 반응이 일어난다. 그러면 종이랑 산소의 에너지가 이산화탄소나 물의 에너지보다도 더 많아. 그러니까 왜 활활 잘 타냐면 이게 생성물의 에너지가 더 낮아가지고 열이 방출되면서 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밑에 있는 거는 아니네. 흡열 반응은 없나? 이런 거. 봐봐. 이런 것도 있어요. 반응물보다 생성물의 에너지가 더 어때? 에너지가 높지? 그럼 얘가 이렇게 되려면 에너지가 필요하거든요. 그런 건 에너지 흡수하는 거야. 중학교 3학년 과정에서도 이런 거 배우긴 했어, 사실. 발열 반응이다, 흡열 반응이다, 이렇게. 에너지가 흡수가 되는 거는 흡열 반응이고, 반응물보다 생성물의 에너지가 낮아가지고 에너지가 방출되는 거는 발열 반응이죠. 발열 반응. 그러니까 발열 반응이냐 흡열 반응이냐 이거를 따질 때는 생성물의 에너지가 높은지 반응물의 에너지가 높은지 이런 거 보면서 따지는 거고. 자, 근데 요렇게 배운 거는 이제 중학교 과정에서 요렇게. 근데 알고 보면 활성화 에너지라고 하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활성화 에너지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원래 종이랑 산소 있으면은 활활 잘 타야 되는데 안 타고 있잖아요. 종이랑 산소 있으면은 잘 타야 되는데 안 타고 있어. 왜냐면 이게 반응이 진행되기 위해서는 이만큼의 활성화 에너지는 줘야지 타는 거예요. 그러니까 400도씨 이상은 가열해줘야 탑니다. 종이가 탈 때. 그거를 이제 초등학교나 이제 중학교 때는 발화점 이상의 온도다. 이렇게 약간 온도적인 관점에서 봤는데,
에너지적인 관점에서는 이거를 활성화 에너지라고 해요. 활성화 에너지. 그러니까 반응이 일어나기 위해서 최소한의 에너지를 활성화 에너지라고 해요. 활성화 에너지. 근데 활성화 에너지가 만약에 이렇게 크다, 이렇게 크네, 크다 그러면은 잘 안 돼요. 왜냐면 이거를 넘어가기 위해서 에너지가 많이 필요하니까. 활성화 에너지가 촉매가 없을 때는 원래 이만큼인데, 보통 우리가 말하는 촉매는 정촉매를 말해. 정촉매. 아무 말 없으면 그냥 정촉매라고 보시면 되는데, 정촉매는 활성화 에너지를 어떻게 하는 애야? 낮추는 애예요. 활성화 에너지가 낮아지면은 잘 가, 반응 속도가 빨라져. 근데 부촉매도 있기는 해. 활성화 에너지를 높이는 애가 있긴 해. 그럼 반응이 잘 안 돼. 활성화 에너지가 높으면. 그래서 이 촉매라고 하는 게 화학 반응을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키는 건데, 근데 이 촉매는 자기 자신은 그냥 원래대로 돌아와요. 이것도 중요한 얘기인데, 아무튼 촉매는 활성화 에너지를 낮추거나 높일 거고요. 근데 반응에 직접적으로 참여하지는 않고 이걸 도와주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촉매 이용, 물론 이제 우리 생체 촉매도 많지만 산업 현장에서 뭔가 빨리 뭔가 만들어야 되고, 어떤 물질을, 그러면 촉매를 써가지고 빨리빨리 만들게 해요. 자, 키포인트에 보시면 활성화 에너지란 화학 반응이 일어나기 위한 최소한의 에너지이고, 활성화 에너지가 작으면 반응 속도가 빠르고, 활성화 에너지가 크면은 속도가 느립니다. 근데 그 활성화 에너지를 촉매로 조절할 수 있다. 촉매로 활성화 에너지를 변화시켜서 반응 속도를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키는 물질을 촉매라고 합니다. 자, 다시 우리 몸에서의 화학 반응을 물질 대사라고 하고, 생명체 내에서의 화학 반응을 물질 대사를 또 크게 두 가지로 나눠요. 동화작용과 이화작용. 동화작용과 이화작용. 동화작용은 작은 분자들을 이렇게 막 결합을 시킬 거야, 이렇게. 근데 결합시키려면 에너지가 사실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반응이 일어나려면 에너지가 흡수가 돼요. 동화작용이 일어날 때. 작은 애들을 결합해서 큰 분자로 만드는 걸 동화작용이라고 하고, 동화작용일 때는 에너지가 흡수가 되고요. 왜 흡수가 되냐면 반응물보다 생성물의 에너지가 높아서 생성물이 되려면 에너지 흡수해야 합니다. 동화작용. 포도당이 이산화탄소나 물보다는 큰 분자거든요. 이런 큰 분자를 분해를 해. 뭐 분해한다 이러면 될 것 같은데, 하여튼 이화작용이라는 용어를 써. 이화작용을 하게 되면은 얘가 분해가 되면서 그 결합에 저장되어 있던 에너지가 방출이 돼요. 에너지가 방출되고, 생성물이 반응물보다 에너지가 작아서 에너지가 방출되면서 작은 분자를 만드는 게 이화작용. 동화작용과 이화작용 아셔야 됩니다. 동화작용은 뭐뭐뭐 합성 이런 거 있죠. 합성, 단백질 합성, 광합성 뭐 이런 거. 작은 애들을 이어 붙여가지고 큰 애 만드는 거. 이화작용은 뭐 이렇게 분해하는 거. 소화할 때도 이렇게 분해하잖아요. 잘라가지고. 세포 호흡도 포도당을 분해해가지고 이산화탄소나 물로 만들기 때문에 이화작용. 자, 생명체 밖에서 일어나는 화학 반응과 물질 대사의 차이. 뭐 있을까? 뭐 새우깡 이런 거 있잖아. 불에 붙이잖아. 그럼 되게 잘 타요. 막 지글지글 하면서 새우깡 잘 탑니다. 그게 이제 연소 반응을 한 거예요. 연소. 반응물이, 새우깡이 이산화탄소와 물로 분해되면서 에너지가 한꺼번에 많이 나와요. 근데 우리 새우깡 먹으면은 막 뱃속에서 막 그렇게 되나? 그렇지 않죠. 새우깡을 하나하나 이렇게 단계별로 분해하면서 에너지가 조금씩 나와요. 생명체 내에서는.
단계별로 분해하는데 연소를 시키면 한꺼번에 분해를 하죠. 근데 연소를 시키려면 활성화 에너지가 높아서 높은 온도에서 반응해야 돼. 높은 온도에서. 뭐 한 400도씨는 가열해야 돼. 그 이상은 가열해야 됩니다. 근데 생명체에서는 온도가 높지 않거든요. 한 37도밖에 안 되거든요. 낮은 온도에서도 반응이 일어나야 돼. 근데 그 역할은 촉매가 해준다 이거예요. 생체 촉매가. 왜 온도가 낮은데도 반응이 일어나냐? 생체 촉매가 있어서. 그리고 단계적으로 소량씩 에너지가 방출되거나 흡수됩니다. 그것이 차이가 있습니다. 여기 써있네요. 포도당 같은 거 연소시키려면 한 400도씨 이상 가열해야 된다. 근데 단백질 같은 경우에는 진한 염산 넣고 200도씨까지 가열해야지 아미노산을 분해된다. 근데 우리는 37도에서 분해가 되잖아요. 그거는 소화 효소가 도와주는 거다. 자, 생체 촉매를 효소라고 하는 거야. 생체 촉매랑 효소랑 뭐 비슷한 말이지, 효소라고 하는 거야, 생체 촉매를. 근데 걔네가 하는 역할은 뭐야? 활성화 에너지를 주로 감소시키지. 물론 증가시키는 거는 별로 없고, 하여튼 감소시키는 거죠. 그러면 활성화 에너지가 낮아지니까 낮은 온도에서도 반응이 빨리빨리 진행될 수가 있습니다. 이해 가시죠? 근데 효소는 활성화 에너지를 감소시키는 거지 반응열을 감소시키는 거는 아니에요. 반응열은 촉매가 있건 없건 얘가 얘로 되는 경우는 항상 이걸로 일정한 거야. 반응열. 촉매는 활성화 에너지만 관여하는 거예요. 그 생성물과 반응물이 종류가 달라지지 않는 이상 반응열은 그냥 똑같은 겁니다. 그리고 효소는 생체 촉매라고 부르는데 주성분이 뭐냐면 단백질이야. 단백질. 단백질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단백질이라는 게 특정 입체 구조를 갖습니다. 독특한 입체 구조를 가져요. 그래서 반응물과 결합할 수 있는 부위가 따로 있고요. 자, 요렇게 생긴 애는 얘랑 딱 결합이 돼가지고 반응이 잘 돼. 얘도. 여기서 이렇게 딱 돼. 얘는 반응물이 요 특정 그 구조랑 맞아서 결합이 딱 되면은 이게 분해 반응이 일어난 거지. 지금 이 그림은 이제 이화작용이죠. 이화작용. 분해를 했으니까. 근데 효소는 한 번 쓰고 버리는 게 아니라 분해되고 나가면 요거 다시 쓰면 돼요. 계속 재사용 가능해. 그것도 중요하고요. 자, 그리고 요 특정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기질 특이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기질 특이성. 기질이 뭐냐면 반응물이야, 반응물. 특정 반응물하고만 반응한다. 예를 들어서 아밀레이스라고 하는 소화 효소가 있어. 걔도 이제 생체 촉매인 거고, 아밀레이스는 녹말을 몇 당으로 분해하는 일만 하지, 뭐 단백질을 단백질 부산물로 이렇게 분해하거나 이러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기질 특이성이라고 하는 거는 아무거나 다 되는 건 아니고 특정한 기질 하고만 가능한다 이거예요. 예, 가시죠? 입체 구조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효소는 재사용 가능하다. 한 번 사용하는 게 아니라 재사용 가능합니다. 자, 그 다음에 효소가 하는 역할은 활성화 에너지를 낮춘다. 효소와 생명현상. 효소가 없으면 생명체가 살 수가 없어. 뭐 영양소 소화 안 일어나죠. 소화 효소가 있어야지 소화 일어나죠. 생장할 때는 이제 동화작용이 일어나야 되는데
그거를 뭐 이렇게 붙여가지고 단백질을 만들고 이런 역할을 효소가 해주는 거예요. 뭐 혈액 응고 이런 것도 효소에 의해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해독작용 뭐 이런 거 다 효소가 해주는 겁니다. 사람이 살아가려면 효소가 나도 모르게 다 세포 안에서 다 열심히 일하고 있는 거야 지금. 건강하게 지금 내가 잘 살고 있는 거는. 자, 화학 반응이 일어나려면 효소가 꼭 필요하고 그 효소가 역할을 다 해주면은 이제 건강하게 살 수 있어. 근데 효소가 생명체 내에서만 활동하는 건 아니에요. 생명체 바깥에서도 작용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연육제, 뭐 고기 같은 거 이제 연하게 만드는 거 그런 효소 사용하죠. 배나 무나 키위나 파인애플 등에 많이 들어있네요. 그런 거 요리할 때 사용하죠. 그 다음에 식혜 만들 때 아밀레이스 이거 효소 사용합니다. 엿기름이라고 하는 데 들어가 있는 건데 식혜 만들거나 이럴 때. 그 다음에 뭐 이렇게 발효할 때 효소 사용되고요. 뭐 요 검사지 소변 너무 진한데 소변 같은 거. 요 검사지 혈당량 측정하는 거, 소화제 이런 거 전부 다 효소에 해당하는 거예요. 네, 산업 분야에서도 사용된다. 네. 효소 치약, 효소 화장품, 뭐 치즈, 고기, 연화제, 과즙, 과즙, 음료, 젖당 분해, 우유, 뭐 이런 거. 섬유를 이제 뭔가 이제 가공할 때 이런 데 다 사용합니다. 생명공학에서 DNA를 재조합하려면 이게 DNA를 자르는 효소가 필요해요. 연결하거나 이런 거 사용되고, 환경 분야에서 미생물 효소를 이용해서 분해하는 역할을 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분해하다 보면 이제 바이오 에탄올 이런 거 얻을 수 있는 것도 만들 수 있거든요. 에너지 분야에서도 사용된다. 다 읽어두시고, 세제도 효소가 들어가고 치약에도 들어가고 화장품에도 들어간다. 효소가 들어간 화장품 뭐 이런 거 있습니다. 섬유 가공할 때도 사용한다. 자, 249쪽에 카탈레이스라고 하는 효소가 있어. 이 효소야, 효소. 이게 이 효소가 하는 역할은 과산화수소를 분해를 해요. 과산화수소가 H2O2인데 얘가 물하고 산소로 이렇게 분해가 돼. 그래서 마치면 이렇게 분해합니다. 근데 이게 원래 그냥 냅둬도 아주 천천히 분해되거든요. 근데 카탈레이스가 딱 들어가면 여기 봐봐, 여기 동글동글한 뭐 이렇게 기포 같은 거 막 생겨서 나오지. 요게 산소예요. 여기 산소. 산소가 막 뿜어져 나와. 그러면 거기에 향불을 붙이면 확 타요. 왜냐면 산소가 있으면 불이 잘 붙으니까. 그래서 이게 산소구나 확인할 수가 있고, 실험은 어떻게 했냐면 과산화수소를 5ml씩 넣고요. 생간 동물 생간 감자 넣는 거예요. 근데 A는 그냥 둔 거지. A는 거의 변화가 없어. 효소가 없어가지고 분해가 잘 안 돼. 근데 B나 C는 어떻게 돼? 기포가 많이 발생했죠? 산소가 많이 발생한 거예요. 효소가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생간에도 있고요. 카탈레이스가 감자에도 있어요. 근데 이거를 삶은 감자로 하거나 삶은 생간으로 하거나 이러면 안 돼요. 왜냐면 그런 효소가 이미 파괴가 됐어요. 이게 원래 과산화수소가 뭐 하는 데 쓰는 거냐면, 여기 상처 나면 이렇게 투명한 액체 뿌리면은 상처 부위에 막 뽀글뽀글 이렇게 막 나오면서 그 산소가 그 세균을 죽이는 거거든. 산소로 세균 산화시키는 거야. 근데 이런 거 무릎팍 까져본 사람 알 텐데, 상처 있는 부분에서는 기포가 막 발생해 진짜로. 근데 옆에 그냥 떨어진 애는 아무 일 없어. 왜냐면 우리 혈액 내에서도 카탈레이스가 있어요. 그래서 그
까진 부분에서는 이제 막 기포 발생합니다. 예. 효소의 작용인 거고. 자, 그런데 그런 거고요. 몇 분이나? 52분. 자, 같이 합시다. 1번에 볼게요. 옳지 않은 거. 과산화수소 10ml를 사용하더라도 과정 3에서 A의 결과는 달라지지 않는다. 달라지지 않아요. 옳지 않은 거니까 이거는 거의 발생하지 않습니다. 5% 과산화수소를 사용하면 과정 3에서 시험관 B씨의 기포 발생량 증가한다. 증가하죠. 왜냐하면 지금 원래 실험은 3%짜리로 했대. 농도가 더 진하니까 더 많이 발생하고요. 과정 3에서 생긴 생간 대신에 삶은 간을 사용하면은 달라져요. 삶은 간은 효소가, 우리 효소가 뭐라고 했어요? 효소가 단백질로 되어 있는 거야. 근데 그 단백질이 가열하면은 파괴가 돼. 그래서 삶은 간은 안 됩니다. 자, 감자 조각 대신에 감자즙을 사용해도 달라지지 않는다. 이건 맞아. 감자즙에도 이제 효소 있는 거고, 더 이상 기포가 발생하지 않는 시험관 B씨에 과산화수소를 추가로 해도 발생하지 않는다. 이거가 틀렸는데, 왜냐하면 효소는 어떻다라고 했어요? 효소는 재사용이 돼요. 재사용. 그러니까 더 이상 기포가 발생 안 하는 거는 과산화수소가 다 분해돼서 안 되는 거야. 근데 효소는 남아있기 때문에 이제 안 나오네 그러면은 거기다가 다시 넣으면 또 돼요. 왜냐면 효소는 그대로 남아있어서. 향불을 시험관에 넣고 불씨가 과산화수소에 잠기도록 하면 안 되지. 그럼 꺼져. 이거는 뭐 기본적으로 꺼집니다. 과산화수소라고 하는 게 과산화수소가 그 주된 게 아니야. 물에다가 과산화수소 타는 거기 때문에 5% 3% 이런 게 집어넣으면 꺼지지. 자, 이번에 A와 B는 3%고 과산화수소, C는 5%고요. 그 다음에 B와 C에만 감자를 넣는다. 감자즙을 넣군요. 여기서는 잘 발생하겠지. 근데 C가 제일 많이 발생할 것 같네요. 가장 먼저 풍선이 부풀어 오르는 것은 C. 뭐 이유는 이제 농도가 높고 농도가 진하고 과산화수소에, 그래서 이제 그리고 이제 효소가 들어가서 B에서 더 이상 반응이 일어나지 않을 때 B에 3% 과산화수소 10ml를 추가로 넣으면 어떻게 되냐? 뭐 더 발생하죠. 산소가 더 발생한다. 왜냐하면 효소는 재사용 가능하기 때문이다. 효소는 재사용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고. 자, 250쪽에 효소가 되게 복잡하게 생겨서 사실 이렇게 이게 엄청 고분자에다가 단백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왜 온도에 민감하냐면 얘가 온도가 이렇게 달라지잖아. 그럼 얘가 이게 형태가 바뀌어 이렇게. 그럼 얘 반응을 못해요. 그래서 체온 유지가 엄청 중요해. 사람이 한 1, 2도만 높아도 엄청 아파요. 우리 몸에 있는 효소들이 다 제 기능을 못하는 거야. 그러다 40도 되고 이러면 거의 목숨을 잃잖아요. 그러니까 온도, 체온 유지가 엄청 중요합니다. 이 구조를 그대로 가지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건 아까 설명한 것처럼 한꺼번에 이제 에너지가 나오는 건 아니다. 단계별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원래 정상 단백질이 가열이 되거나 이러면 이렇게 막 풀어져요. 그리고 활성화자리 부분이 변형이 일어나면은 반응을 못해. 그래서 이제 우리는 최적 온도에서 이제 살아가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영향을 주는 게 뭐냐면 이제 pH 산성 정도야.
펩신은 pH2가 산성인 용액이거든요. 위산에서 펩신 잘 작용하고, 아밀레이스는 약간 중성이네. 중성. 아밀레이스 중성. 트립신은 염기성이네. 7을 넘어가서. 그래서 산성이냐 염기성이냐 그런 거랑도 관련이 있습니다. 잘 이제 그 효소가 잘 적용을 하는 거는. 여기는 숙제 내주진 않고 프린트만 좀 숙제로 해와 주시고